팀원 위메프 사태, 중국 큰 거 준비한다. 섬뜩섬뜩하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티몬이나 위메프가 대한민국 온라인 쇼핑몰 중에 6위 7위 업체예요. 그런데 6위 7위 업체가 지금 무너졌잖아요. 이것은요, 중국 업체가 대한민국 유통산업을 점령하겠다 선언을 하고 파산 공세를 하는 시점에 굉장히 큰 호재를 만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한국 유통시장의 점령을 넘어서서 더 큰 거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시킬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온라인을 더 크게 확장을 해서 확실하게 대한민국의 유통시장을 점령하겠다.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지표 보세요. 국내 종합 쇼핑몰 앱 월간 활성 이용자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알리익스프레스는 846만까지 늘어났습니다. 야, 2023년 말 대비해 보면요, 한 해 동안에 지금 사용자가 133만 명, 18.7%가 늘었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7개월 동안에 18.7%, 133만 명이 늘었습니다. 테무는 전달보다는 줄었습니다. 754만 명으로 전달보다 줄었어요. 그러나 작년 말 452만 명에 비하면 302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66.8%가 늘었습니다. 진짜 어마무시하죠. 자, 이런 상태에서 티몬 위메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800만의 온라인 이용자가 있습니다. 이 이용자가 앞으로 어떻게 옮겨갈까요? 지금 티몬이나 위메프에 남아 있을 거라고는 어느 누구도 지금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미환불 내지는 미정산 사태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떠나고요, 판매자는 판매자대로 지금 떠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간다고 했을 때 11번가나 G마켓을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알리나 테무로도 많이 갈 겁니다. 여러분, 물건을 싸게 사고 여러분 혜택을 많이 준다면 그게 중국 업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내수 침체가 심각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소득이 많아질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은 소득이 줄었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아끼자. 싼 거만 찾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티몬에 들어갔던 사람들, 위메프에 들어갔던 사람들, 알리나 템으로 옮겨갈 것 뻔합니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티몬은요, 작년 연말 대비해서는 88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25.4%가 됐어요. 7월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거 허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6월 대비하면 7월 사이에 빠졌거든요. 그것도 말입니다. 많이 빠졌어요. 적게 빠진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빠졌다는 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최악의 사태가 저는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티몬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연말에 대비하면 90만 명이 늘었지만 실질적으로는요, 거의 말입니다. 50만 명 이상 빠졌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빠질 겁니다. 티몬이나 위메프에서 누가 사겠습니까? 아니, 티몬이나 위메프에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소비자 미환불 사태는 얼마나 심각하며, 또한 티몬이나 위메프의 판매자들 지금 미정산 금액이 1조가 넘어요. 이게 제가 봐서는 1조 원 뭐 이상이라고 하는데 1조 5천억까지도 갈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질 겁니다. 아마 유통산업의 대전환 내지는 이게 유통산업의
폭탄이 터진다 이렇게 얘기해도 저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난리죠. 여기다가 여러분 팀원 위메프 사태가 팀원 위메프에 한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대로라면요. 인터파크든 아니면 뭐 AK몰이든 아니면 뭐 다른 소형 내지는 중대형 쇼핑몰로도 굉장히 확장이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나 이제 여기다가 물건 안 넣을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판매자들이 다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들어가요? 지금 대기업 중심의 어떤 쇼핑몰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저는 당연히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알리익스프레스는요. 지금 미정산을 뭐 2달 이내가 아니에요. 1달 이내도 아닙니다. 팔고 나면 그 다음 주에 정산해 준다고 하면 팔고 나면 그 다음 주에 알리익스프레스가 그럼 판매자들이 더 모이겠죠. 아마 테무도 닮아가겠죠. 그렇게 되면 저는 대한민국에 큰 위기도 저는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오느냐. 싸게 대한민국에 물건을 계속 지금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이 안 그래도 싸게 밀어내는 수출이 장난 아니잖아요. 작년 6월만 하더라도 중국 수출은 8.6%가 늘면서 중국의 재고 창고에 있는 걸 다 걷어다가 계속 싸게 밀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다가. 이거 말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대한민국을 보면 대한민국의 유통시장을 제대로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새로운 모델을 하나 만들어내자. 새로운 모델을. 대한민국에서 먹히면 웬만한 나라는 다 먹힐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유통시장을 점령하는 어떤 모델을 만들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제가 중국 큰 거 준비한다고 바로 이거예요. 중국이 대한민국의 유통시장을 점령하는 것. 이게 결국은요. 하나의 새로운 모델이 돼서 중국은 그 모델로 어차피 재고 많습니다. 어차피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고 해서 투자한 게 많아요. 그 물건들 세계로 다 뿌려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국의 모델을 가지고 뭐 베트남에도 적용해보고 인도네시아에도 적용해보고 태국에도 적용해보고 인도에도 적용해보고 심지어 유럽에도 적용하고요. 뭐 가능하다면 미국에도 적용하고 그런 모델을 가지고 저는 이게 더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은요. 한국의 유통시장을 점령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점령을 어떻게 해서 확실한 방법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느냐 저는 그게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한국의 유통가를 확실히 싹쓸이하는 것. 그러면 중국은요. 성장률이 지금 2분기에 4.7%로 곤두박질 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국에 밀어내서 성공한 모델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로도 계속 확장시켜 나간다면 중국은 성장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정부가 지금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예를 들어 보자고요. 뭐 홈플러스도 인수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만약에 홈플러스를 인수한다고 쳐요. 만약에.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정중동인 것 같아요. 물밑 거래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인수한다고 쳐요. 그러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연계해서 중국 상품을 엄청 집어넣고 거기서 팔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 위험 우리 산업에는요. 최악의 상황까지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장은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중국 상품이 바로 들어와서 우리 백화점에서 바로 팔리고 홈플러스에서 바로 팔리고 이러려고 그러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걸 겪어야 되니까. 온라인 쇼핑몰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인정을 반드시 받아야 되니까. 차이는 있지만 저는 그 기회가 터질지도 모르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더 큰 거 준비한다는 이야기가 저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환진이가 지금까지 지표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그 분석이 지금까지 여러분 굉장히 많이 들어맞았죠.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중국은 진짜 대한민국을 모델 삼아 유통산업을 점령하고 그 모델을
다른 나라에도 그대로 적용하면서 중국 경제를 살려내겠다 이런 뜻이 저는 굉장히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와, 무섭습니다. 솔직히 공포스럽습니다.